이란과 무기 커넥션이 있는 나라 바로 북한입니다. 이란의 핵동지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북한의 움직임도 참 묘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이란에서 벌어진 이 군부 암살 작전을 의식한 건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보란듯이 붉은 깃발을 내걸었습니다. 적대 세력들이 역풍을 불어오면 올수록 우리의 붉은 기는 구김없이 더더욱 더 세차게 휘날릴 것이라고 하시면서 아무리 정세가 엄혹하고 가는 앞길에 난관이 막아나서도 여기서도 붉은 깃발이 등장하는데 김정욱 시장님. 네. 아무래도 지금 이란에서 벌어진 거를 북한도 좀 의식한다라는 표현으로 읽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일단은 과거에 그 이라크전이나 걸프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뭐 25일, 50일 이렇게 안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이번에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안 나타날 거라는 예상을 깨고 김정일이 바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 이유는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의무를 열어놓고 북한에 대해서 직접적인 공격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고, 또 하나는 자기가 핵으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 감히 우리를 공격할까 하는 자신감의 발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에 간접 경고한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운신의 폭은 조금 있을 수 있다. 뭐 이 그다음에 말씀이시죠? 붉은 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북한에 얘기한 붉은 기는 이란에 하는 붉은 기가 다릅니다. 이란의 붉은 기는 적에 대한 복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북한의 붉은 기는 현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과거에 김일성이 항일 발전할 때 그 당시에 고난행군이 있었는데 예. 그때 노동당 마크나 이 또 당 마크, 노동당 마크나 노동당 마크 같은 마크가 없었어요. 당기가. 그때는 오로지 그냥 붉은 깃발만 있었거든요. 그걸 들고 한일 발전을 할 때 그때 그 춥고 배고프던 시절을 생각을 해서 미국의 제재를 이겨내지 않은 그 붉은 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결속용이고 이거는 이 피해 복수. 조금 이란의 붉은색 그리고 북한의 붉은기가 조금 다르다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만한 강력한 전략 무기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제껏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하시면서, 저희가 쭉 짚어봤습니다. 뉴스탑10에서도 미국의 새 전략 무기는 도대체 뭘까? 다탄두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을 했는데 어제 정보당국도 이에 동의했고 다탄두의 위력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보당국도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다탄두라고 했는데 우리 정보당국에서는 일반 다탄두가 아니고 쪼개져서 독립적으로 다른 곳을 유도해서 공격할 수 있는 MIRV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놀랐는데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다탄두는 MRV입니다. 예. 그러니까 멀티플 리엔트리 비클이라고 지구 대기권에 들어올 때 멀티플 쪼개져서 불특정한 다른 곳을 공격하는 게 그냥 초보적인 다탄두 미사일인데, 지금 어제 우리 정보당국이 이야기한 MIRV는 거기다가 인디펜던트가 붙어요. 그래서 쪼개져서 독립적으로 다른 곳을 공격한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쪼개져서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근데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막에 있었던 대로 뉴욕, 워싱턴, 필라델피아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니까, 이것은 이 다탄두 미사일의 단계로 봤을 때 그렇게 쪼개져서 가면서 또 회피 기동을 하는 게 이제 MARV 버전인데, 이게 이제 중국과 러시아, 미국만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계가 3단계라면 북한이 무려 2단계까지 지금 갔다라는 말인데 깜짝 놀랄 일입니다. 정보당국끼리 판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란하고 북한의 군사 커넥션을 보면은 왜 다음번에 실험이 MIRV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면 이란이 2017년도 1월 달에 호람샤흐르라는 미사일을 발사를 했어요. 이게 정확히 화성 12형하고 똑같습니다. 엔진도 백선 엔진을 쓰고 그다음에 길이도 똑같고 직경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MIRV 미사일입니다. 지금 개발이 됐어요. 그렇다면은 북한이 화성 12형 미사일을 이란에 기술을 제공한 다음에 MIRV 기술은 이란으로부터 받아왔을 거다. 그러니까 다음번 시험은 MIRV 미사일이 될 거다라고 이제 당국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당국이 지금 이 판단하고 있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력적인 이유가 이란의 미사일과 판박이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이 이거를 실제적으로 실전 배치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엔진과 동체는 북한에서 갔는데 MIRV 기술은 이란에서 받아왔을 거다. 현재 이란과 북한 간의 군사 커넥션 보면 재밌어요.
선군호 전체가 북한의 탱크 중에 제일 괜찮은 겁니다. 그게 이란에 몇백 대가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의 연합급 잠수함이 21척이 이란에 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온갖 북한제 무기들이 이란에 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관계라면은 당연히 이란 기술이 북한에도 와 있을 거다라는 바로 추론입니다. 글쎄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탄두 이 미사일 개발에 북한이 좀 진일보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자, 우리 군도 북한이 주변 국가의 우발적인 군사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경도 국방장관의 목소리 같이 들어보실까요? 북한은 지난 5월 이후 13번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군용기는 독도 영공을 침범하는 등 주변 국가의 우발적인 군사 충돌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녹록지 않은 그런 안보 환경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년의 북한 군사적 동향을 주시하면서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예, 우리 군 당국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오늘 조금 좀 눈에 띄는 보도 하나가 나왔어요, 신 대표님.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에 패트리어트 포대가 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청와대나 강북 지역의 방어력을 더 강화시키겠다라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패트리어트 포대가 이게 이제 패트리어트가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그런 요격미사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강남에 한 개 포대가 있습니다. 강남 모처에. 그리고 서울 동쪽에 뭐 양주 뭐 이런 그 도시쯤에 또 하나가 있고 서울 서쪽 도시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서울을 방어를 하고 있는데 서울 북쪽 즉 청와대 뒷산에다가 지금 저걸 갖다 놨다는 말인데 애초에 청와대 뒷산에 있는 저 기지에는 천마라고 하는 단거리 10km짜리 단거리 미사일이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오늘 보도에 따르면 패트리어트가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디서 왔냐? 대구에서 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요. 대구에 제1방공포회단이 있는데 대구에 11전투비행단이라고 가장 강력한 우리 F-15K들이 있는데 그걸 지키고 있는 방공포대였어요. 거기에 있는 미사일을 가지고 와서 지금 청와대 그리고 강북의 방어를 강화시키는 중첩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도권 서울로 이 패트리어트를 부랴부랴 한 이유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북한의 위협 수준이 점점 높아지니까 그런 대응 차원인 겁니까? 북한의 위협이 높아지면서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지금 공군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11개 포대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포대는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의 위협은 점점 상승되고 그 북한의 위협 중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타겟은 당연히 수도권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작년 5월 달에 이스칸데르형 미사일, 뭐 우리 정부는 불상이라고 하는 뭐 그런 미사일들, 그건 도저히 지금 현역 미사일로 막을 수 없다. 이런 위기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에 성주와 대구가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성주에 사드가 있으니까 그 사드로 막아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대구에 있는 미사일을 가져다 오면 대구는 성주에 있는 사드를 막아주고 그리고 여기 수도권이 좀 불안하니까 여기다가 추가로 해서 중첩 방어를 하자라는 그런 배치라고 봅니다. 정부에서 한반도의 평화가 조성됐다. 북한의 비핵화에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실제로 현재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개최한 거 아닙니까? 오늘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김정은 위원장이 뭐 내년 총선 전에 방안을 이렇게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런 걸 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올 가능성도 낮고 또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도 없다는 것이 거의 뭐 입증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은 그렇게 분석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암살 작전으로 촉발된 미국, 이란 그리고 우리나라까지의 군사적 움직임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외교안보 소식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